네, 안녕하세요. 루엘 매거진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차는 혼다의 오디세이입니다. 1994년에 1세대가 처음 나왔고요. 이제 오늘 모델은 5세대 모델이고 지난해 혼다 코리아에서 출시한 모델입니다. 오디세이는 처음에 혼다가 내놓았던 컨셉트가 레이즈드 외건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미니밴이라기보다는 외건 형태인데 옆을 높였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를테면 최근에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가지고선 롤스로이스에서는 SUV가 아니라 하이사이디드 비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약간 좀 살짝 꼬은 개념을 표방을 했었는데 뭐 미니밴이죠. 보시면은 차체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차는 8인승이고요. 앞에 2자리, 그리고 가운데 3사람, 그리고 3열도 3사람이 앉을 수 있는 8인승 구조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혼다 엠블렘에는 혼다 센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주행 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라든지 아니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두 가지 이제 반자율 주행 기술이 저 혼다 엠블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램프는 LED 데이라이트와 그리고 저 미러를 이용한 반사식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제 라인이 미니밴이지만 굼떠 보이지 않게끔 라인을 잘 활용했습니다. 지금 빛 때문에 이제 잘 보이실 텐데 캐릭터 라인이 밑에도 지금 2가닥이 들어가 있고 저 도어 핸들 위에도 또 들어가 있고요. 라인이 뭐 하나 둘 셋 4가닥이 들어가 있는데 어지럽지 않은 수준으로 잘 했습니다. 그리고 미니밴인데 보시면은 저 2열 도어는 슬라이딩 방식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레일이 없잖아요. 레일을 잘 숨겨놨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레일이 지나가는 자리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참 유려하게 전체적으로 미끈하게 뽑아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요. 뒤로 돌아가더라도 그런 미끈한 디자인은 이어집니다. 특히나 저 3열 글라스가 이 끝까지 이어져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어떤 개방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미끈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요각도에서 봤을 적에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처음에 혼다가 레이즈드 외건이라는 컨셉트를 표방했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쪽 45도에서 봤을 적에 가장 예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뒤는 이제 헤드램프와는 달리 LED를 섞긴 했지만 벌브 타입이에요. 보시면은 전구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벌브 타입이고 또 재밌는 건 뒷유리가 되게 큽니다. 옆에서 봤을 적엔 이렇게 판판하게 서 있죠. 그리고 이런 좀 공기역학적인 요소들까지 이런 거 카니발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한 모습이고 뒷유리는 되게 큽니다. 룸밀러를 통해서 보는 것도 꽤 잘 보이고요. 뒤가 참 넓죠. 앞보다 더 넓어 보이죠. 그래서 아마 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차 중에 제일 큰 축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카니발보다도 크고요. 시에나랑 놓고 보더라도 오디세이가 더 클 겁니다. 이거는 사이즈로 보시고 휠 타이어는 235R 19인치가 앞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투란자 EL440 타이어고요. 정면에서 보면은 약간 미니밴 치고는 얼굴이 날렵해 보이죠. 그러니까 차체 크기를 생각할 적에 얼굴에서 보여주는 느낌은 미니밴스럽지 않은 최근에 어코드에서도 봤던 그런 느낌이 잘 살아 있습니다. 살짝 시빅스러운 것도 있어요. 보면은 저 보닛에 새겨진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디세이의 2열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2열이 이 차는 아무래도 좀 핵심적인 요소가 많아서 슬라이딩 방식의 도어를 열면 이렇게 열리고요. 지금 제가 카시트를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 어떤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쪽은 카시트를 달아서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역시나 이 재밌는 거는 여기 레버를 통해서 슬라이딩이 되는 거거든요. 옆으로도. 미니밴이 혼자 타는 차보다는 가족을 배려해서 타는 차다 보니까 이런 좀 활용성을 보여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장착을 해봤습니다. 지금 카시트 장착을 한 모습이고요. 2열에다가. 근데 뭐 이미 공간은 충분히 나와서 2열에 아이가 타더라도 전혀 불편하거나 특히나 옆자리에 엄마가 앉거나 뭐 아빠가 앉을 경우에도 불편한 게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닫히는 소리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를 좀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천천히 열리는데 지금 3열을 제가 접어놔 봤는데 굉장히 크죠. 저 아이 카트도 일부러 좀 실어봤습니다. 공간이 어떤지 보시라고. 3열에도 보시면 이런 파워 아울렛이라든지 헤드셋이라든지 볼륨 조절이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 있죠. 파워 아울렛은 왼쪽에만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컵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확실히 8인승이다 보니까 소화기가 있고요. 또 공간이 있고 파워 아울렛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VAC, 그냥 진공청소기예요.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부분은 참 오디세이의 강점인 것 같아요. 이전에 4세대에도 적용이 됐었던 건데 국내에 들어왔던 사양에서는 적용이 안 됐고요. 이번 5세대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일단은 보시면은 이 호스의 길이도 굉장히 길고요. 이 정도면 뭐 1열까지도 충분히 닿을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강합니다. 지금 뭐 그냥 먼지가 많진 않은데요. 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청소할 적에.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청소기와 마찬가지로 이 통을 비우기만 하면 끝입니다. 참 편하죠? 이 부분도 참 쓸모가 많을 옵션일 것 같고요. 또 3열을 한번 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접어놨는데 접을 경우에는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피는 거는 하고 이 스트랩만 당기면 끝입니다. 당기면 끝이고요. 요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밑에는 시트가 나온 공간은 이렇게 큰 공간이 나오고요. 다시 그럼 접는 걸로 보여드리자면, 접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트랩을 잡아 당기면 뒤로 눕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참 쉽죠. 트렁크는 정말 이 정도면은 뭐 이케아 가서 못 실을 게 없을 수준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전동식으로 닫고요. 맞은편 2열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저쪽에선 이제 그 시트 때문에 못 보여드렸었는데, 보시면은 2열 여기 맞은편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가지고서는 옮기는 게 되거든요. 옆으로.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팔걸이가 양쪽에 다 있고요. 또 이거는 시트 앞으로 접는 것. 그러니까 슬라이딩과 옆으로 슬라이딩까지 다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시트가 분리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트 분리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접고요. 그리고 이 레버를 잡으면 앞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트를 통으로 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안에가 넓어지는 거죠. 시트 무게가 꽤 무거워요. 그래서 그래도 성인이 혼자 하면은 할 수 있을 수준입니다. 됐어? 네, 3열 공간을 좀 보겠습니다. 3열 공간은 무늬만 3열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좌측 시트는 그 등받이를 세웠고요. 그리고 우측 두 개는 등받이를 눕혔는데 그 각도차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돼서 3열에 성인이 앉더라도, 특히나 무릎 공간이 이렇게나 있어서 성인이 앉더라도 편히 갈 수 있을 공간은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시야도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3열 승객도 어떤 편히 볼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이런 선쉐이드까지 또 수동식으로 3열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2열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3열에 앉아 있는데요. 3열조차도 이렇게 송풍구가 뚫려 있어서 쾌적하게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에어컨디셔너는 필수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파워 아울렛 또 설명드렸었던 부분이고, 옥스 단자와 볼륨까지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3열에서 바라볼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달린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더없이 이 시야도 좋고요. 특히나 이 가운데를 떼내니까 드나들기도 수월하고 불편한 게 없는 3열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보시면은 일단은 넓고요. 넓기도 넓고, 일단 혼다에서 봤던 디자인 언어가 바깥에서는 그 헤드램프 그릴들을 통해서 좀 패밀리룩이 확실히 보였었잖아요. 인테리어에서는 살짝 덜하긴 합니다. 근데 요소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버튼식 변속기라든지, 그리고 이 인테리어의 레이아웃들 보시면은 위에다가 공조장치를 넣고, 그리고 아래에다가는 이제 주행 모드에 관련된 것들을 역시나 여기다가 넣었잖아요. 이런 쭉 뻗은 레이아웃들, 그리고 운전대의 버튼 구성들을 보면 혼다차라는 걸, 특히나 계기판도 그렇고요, 혼다차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5세대 오디세이 투어링은 거의 편의 사양을 풀옵션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다 엠블렘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혼다 센싱 기술이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적용된 차가 오디세이고요. 물론 뭐 그 뒤로는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조작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혼다 센싱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버튼 갖다가 조작을 하는데, 이걸 누르면 보여드릴게요. 누르면은 차선 표시가 되죠. 이게 그 엘카스가 지금 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차선 유지 보조 장치라고 해야겠죠. 그 단어 뜻 그대로 풀자면 그렇게 되고, 왼쪽 ACC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고, 이 두 개가 연동이 돼서 이제 이따가 주행 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운전자가 피치 못하게 뭐 주의가 산만하다거나 아니면 주의가 흐트러졌을 경우에는 차가 알아서 차선을 따라서 속도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을 살펴보면은 왼쪽에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하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홈을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거의 다 차에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한글화도 되어 있습니다. 트립 컴퓨터가 있고, 이 차는 이제 연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금 V6 3.5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변속기는 10단을, 혼다 최초로 자체 개발한 10단 변속기를 넣었지만, 역시나 뭐 배기량, 가솔린 배기량답게 그렇게 높진 않고요. 연비가 고연비는 아니고, 지금 이거는 RPM이거든요. RPM을 보여주냐 마냐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닛은 역시나 그 단위 바꾸는 거고, 이 어레인지 앱은 여기 위에는 메뉴들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이 계기판에 뜨는 메뉴들의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띄우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릭 컴퓨터를 해서 여기다가 하면 요 아래로 가고요, 다시 또 하면 요 사이로 가고요. 이런 건 정말 꼭 안드로이드 수준으로 그렇게 좀 개별적으로 맞출 수 있게끔 해놨네요. 미니밴답게 왼쪽에는 이제 이런 버튼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2열 슬라이드 도어를 원터치로 열거나 닫는 버튼이고, 그리고 트렁크 버튼, 그리고 자동 그 와이퍼 센서, 빗물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파킹 어시스턴트, 그리고 레인 키핑 워닝입니다.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랑은 다른 거죠. 그리고 전방 차량 추돌 경고 시스템, 얘는 그리고 브레이크를 운전자가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밟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라는 사인을 크게 띄워주더라고요. 주행할 적에 그렇게 보여주고요. 여기는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지금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도 커다란 수납 공간이, 별도의 벽이 있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잡아 뺄 수가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파티션을 또 나눠 놓을 수가 있게끔 해놨고요.
컵홀더가 두 개 커다랗게 있고, 여기는 그리고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무선 충전 크레들이에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됩니다. 다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무선 헤드셋, 2열 승객들, 2열, 3열 승객들을 위한 헤드셋이 두 개가 있고, 리모컨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컵홀더가 있고, 또 이 밑에는 거대한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미니밴이죠. 역시 그 2.5V C USB 포트가 있고, 여기는 이제 옥스 단자가 있고요. 1열에서 바라본 2열 공간은 이렇습니다. 메뉴를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뒷좌석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제가 매드맥스 블루레이를 넣어놨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천장에 이제 2열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보시면 화질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2열, 3열 승객들에게 뭐 어린이들을 위한 걸 틀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영화를 본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It was hard to know who was more crazy. 음질도 좋고요. 극장 같습니다, 진짜. 이러면 시간 진짜 금방 가겠죠. 일단 끄고요. 다시 보시면 후방을 끌 수가 있고요. 케빈 토크가 있는데, 이거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2열, 3열 승객과의 대화를 위해서 넣은 기능인데, 제가 말하는 거를 마이크에서 빨아들여서 좀 더 뒤에서 잘 들리게끔, 마치 그 메가폰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근데 얘기하면 좀 피곤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 들어간 재밌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홈으로 가면 설정에서는 여러 가지들, 아까 이 계기판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한데 좀 더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도 되고요.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만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카메라는 아니고요. 안내선 뭐 설정할 수가 있고, 디스플레이는 요 디스플레이 밝기 조정하는 야간 모드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사운드는 지금 이제 오디오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 알림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이 전화기를 카플레이, 애플 카플레이든 안드로이드 오토든 연결해 가지고 그 앱을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타는 혼다 음악은 여기에 지금 USB 연결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에다가 음악 파일을 mp3를 넣어서 저장해서 플레이할 수가 있게끔 하는 기능이겠고요. 이 터치감도 괜찮네요. 그리고 맵은 아틀란 맵이 들어가 있고, 참 이걸 활용하면은 재밌는 게, 쓸만한 게 꽤 많을 것 같아요. 뭐 계산기까지도 있고. 근데 매번 첫 페이지로 넘어가는 건 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러브 박스는 있지만 의외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시면은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있고, 부직포 같은 걸 대놓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작은 고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런 컵홀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납 공간이. 도어를 보시면 많이 파놨죠.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도 꽤 많습니다. 2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루프에 달린 건 실내 거울인데요. 실내를 관찰할 수 있는 미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터치 방식의 실내 등, 터치라기보다는 누르는 물리 버튼인데, 그리고 선쉐이드를 열 수 있는 선루프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불을 켜는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선쉐이드는 수동이고요. 그리고 이 선루프만 전동식입니다. 근데 그 크기는 차 크기에 비해서는 크진 않아요. 작습니다. 아까 인테리어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에는 그 캐빈 워치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뒷자리 승객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혼다 오디세이가 갖고 있는 V6 3.5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은 284마력 최고 출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는 36.2kg 포스미터를 냅니다. 여기에 맞물린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고요. 이 변속기는 혼다 차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처음으로 이제 오디세이에서 선보였던 변속기고요. 어떻게든 이제 고효율을 내려고 이렇게 세팅을 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시승 중에 연비는 대략 한 9점, 고속도로에서는 10점 초반이 나오고요. 그리고 국도에서는 뭐 8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급가속을 하거나 아주 한계 주행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나왔었고요. 지금 이제 약간 와인딩 산길을 달려보고 있는데, 이 차는 앞은 스트러스 서스펜션이고 뒤는 트레일링 암 서스펜션을 넣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하체 움직임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턱을 넘을 적에도 쑥쑥 잘 흡수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니밴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트럭을 갖다가 기반으로 만들었으니까 SUV처럼 막 롤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피칭도 있을 것 같고, 피칭보다 뭐 롤링이 더 심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면 네, 이렇게 그냥 되게 간결하게 넘어가요, 그 속도 방지 턱을.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차의 움직임이 덜 하다 보니까 좀 더 편하고 자신 있게, 물론 뭐 가족을 태우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그 속도를 줄이고 살살 운전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5L V6 가솔린 엔진은 딱 그 스펙에서만 보더라도 어떤 움직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예상이 되잖아요. 딱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매끈하고요. 284마력 최고 출력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배기량도 3.5L 배기량이라는 거에서 느낄 수 있는, 언제나 좀 여유롭게 달릴 수 있고 풍요로운 느낌으로 시종일관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오디세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동급선상에서 본다 그러면 토요타의 시에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에나보다 여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혼다 오디세이는 그리고 양옆에 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를 썼어요. 그래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뭐 달리면서도 거의 들어오는 게 없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들어오는 그런 노면 소음도 되게 적어서 19인치 휠 타이어를 신고 있음에도 그렇게 신경 쓸 만큼 소음이나 진동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부분도 어떤 패밀리 미니밴으로서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턱을 넘을 때도 그렇고 불규칙한 노면에서도 차의 움직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2열에도 잠깐 앉아봤는데 승차감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3열은 역시나 레그룸적인 부분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승차감은 미니밴치고는 좋은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V6 엔진은 그리고 조금이라도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행이 정속 주행이거나 아니면은 크게 힘을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실린더 6개 중에 3개를 비활성화시키는 기술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거나 아니면은 풀 가속할 경우에는 이제 V6 모든 실린더를 다 폭발시키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최고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디액티베이션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세이는 혼다 센싱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구간 단속 구간에서 이제 그 엘카스 기능을 켜가지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어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운전대를 잡고서 있더라, 당연히 잡아야겠지만, 그러니까 차가 보조해주는 기능입니다. 차선을 유지해서 가는 거고요. 그 차의 앞차와의 거리 조정, 그리고 차선 유지가 모두 공통되게 적용이 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30초 정도 유지가 되고요. 30초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 이제 운전대를 잡으라고 지금 사인이 뜨고요. 다시 잡으면 이제 센서가 감지해서 다시 이제 30초가 카운트가 되는데, 작동하는 방식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매끄럽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편해서 이전에 이런 조작하기 편했던 걸로 치면 볼보가 가장 편했었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버튼 갖다가 조절하면 끝이었어서. 근데 이 혼다 센싱 기술도 볼보에 버금갈 만큼 쉽고 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동 간의 그 이질감도 적고요. 보시면은 지금 앞차와 거리를, 그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앞차가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차도 스스로 차간 거리를 지금 조절하면서 멈추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차선에 맞춰서 지금 방향 전환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편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그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 저 엘카스와 ACC 말고도 지금 레인 디파처라고 해서 차선을 제가 먹으면, 그 침범하면은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여기서 진동을 주면서 떨거든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시죠. 의도적으로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차선이 이쪽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제어해가지고 들어옵니다. 다시 안쪽으로. 그리고 앞차와 또 하나 들어간 기능은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운전자가 어떤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차가 판단을 할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이 계기판에 브레이크라는 영어 단어가 크게 떠요. 그러면서 어떤 사인을 주는 거고요. 그 두 가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윈드실드가 많이 누워있죠. 그런데도 차가 워낙에 이 SUV처럼 시트 포지션 자체가 껑충이 높게 앉다 보니까 이런 윈드실드가 완만한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야가 되게 편해요. 지금 전방 시야도 그렇고 이 사이드도 마찬가지고, 이 사이드 미러 앞쪽에는 쿼터 글라스까지 뚫어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운전자가 운전할 적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추월을 하려고 살짝 속도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 일반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마찬가지로 100km 그 운전자가 지정해 놓은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으로 해제되고요. 그리고 다시 세트를 누르면 그 설정이 돼서 바로 또 이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속도를 줄이고요. 그런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터널에 들어와 있는데요. 터널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요. 계기판 색깔이 단출하죠. 파란색과 녹색은 그리고 연비주행을 하면은 색깔이 바뀌고요. 파랗게. 근데 이게 있습니다. 약간 빛 반사가, 계기판이 좀 누워서, 누운 것도 누운 거지만 이 반사 안에 있는 거울이 좀 반사를 잘 걸러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 방향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정한 어떤 수준에서는 이게 꼭 마치 형광등 쳐다보고 난 직후처럼 하얗게 사람 눈에는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신경 쓰이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 10단 변속기는 웬만하면은 10단은 들어가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 6단부터는 오버드라이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비 세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넣어봐도 지금 7단에서 지금 80km, 시속 80km 정도에서는 7단도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는 6단이고 100km 정도로 달려봤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7단, 8단 정도까지만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8단 안 들어가고 90km에서 7단
일단은 이제 100km 언저리에서는 9단은 들어가고요. 10단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98km에서는 9단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어디까지는 근데 10단 변속기를 넣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요. 우리 혼다 기술력으로 10단 변속기를 만들었고, 그걸 또 처음으로 넣었고,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오디세이는 정말, 그리고 패밀리 지향의 미니밴이라는 점이 계속 느껴지는 게요, 이런 인테리어에서 편의사양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밴을 타는 사람이라면은 이것 좀 있었으면 저것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딱히 뒤져보면, 찾아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까 그 트렁크에서 보여드렸던 진공 청소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시트 집어넣는 기능, 그리고 또 시트 분리해서 아예 짐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캐비너치, 캐빈 토크, 그리고 또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기능, 그 영상 보여주는 거요, 블루레이로. 이런 것들 보면은 아마 아이를 키우는 가장 입장에서는 둘러보면은 참 대안이 없는 미니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안이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지금 미니밴은 이미 카니발, 기아 카니발이 이미 하나의 어떤 차종을 넘어서 브랜드처럼 커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신형은 디자인도 또 너무 좋게 나왔고, 편의사양도 빠지는 게 없고요. 하지만 그 윗급의 오디세이를 본다면, 오디세이도 그렇고 토요타 시에나도 있지만, 두 가지는 좀 더 프리미엄한 고급 밴을 지향을 하는데, 그리고 뭐 오디세이보다 시에나는 좀 더 어떤 4시터 아니면은 걔도 이제 7인승이지만 그 8인승이지만 좀 더 뒷자리에 집중한 어떤 뭐 퍼스트 클래스를 표방하는 그런 느낌의 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시에나나 아니면 오디세이나 비슷할 수가 있는데, 약간 얘는 좀 더 퍼포먼스 지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카니발이나 아니면 스타렉스, 그리고 또 쌍용의 코란도 투리스모와 어떤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고민한다면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지 않을까 싶고요. 5,760만 원이라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4세대 오디세이에 비하면 지금 가격이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하지만 그거 플러스 들어간 기능들을 생각을 하면, 혼다 센싱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편의사양들, 이 풀옵션에 가까운 편의사양들 생각을 하면 수긍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이 아마 오디세이의 매력이 아닐까,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혼다의 미니밴 오디세이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